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총판 SCK 박주현 과장입니다. 오토캐드 2022 버전이 출시가 돼서 이렇게 웨비나를 마련을 했고요. 웨비나는 1시간 정도 진행될 거고요. 문의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는 기능을 본인 업무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좋은 피드백과 큰 호응과 리액션 그리고 좋은 질문 남겨주시는 분들께 치킨 4마리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발표하는 세션 안에서 퀴즈가 2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베스킨라빈스 파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시고 좋은 선물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웨비나 세션이고요. 웨비나는 크게 2가지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오토캐드 2022 신기능. 아마 대부분 분들이 지금 여기 모인 이유가 신기능이 궁금해서 모였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세션은 두고두고 유용한 오토캐드 팁인데요. 그 중에 익스프레스 툴과 오토데스크 앱스토어를 준비를 했어요. 이 2가지 내용이 오토캐드에서만 지원되는 내용인데 대부분 사용자들이 아직 잘 모르셔서 내용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능 소개해 드릴게요. 네, 한눈에 보는 오토캐드 2022 신기능인데요. 개수, 추적, 공유, 부동 윈도우, 시작 탭 재설계, 푸시 투 오토데스크 닥스, 3D 그래픽 기술 미리 보기, 설치 프로그램 이렇게 총 8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내용보다 지금 상단에 있는 내용이 아마 조금 더 체감하실 만한 기능들이고요.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수인데요. 도면에 포함된 블록과 블록뿐만 아니라 선이나 원 같은 형상의 개수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뷰 탭에 보시면은 이렇게 개수라는 아이콘이 새로 생성이 됐고요. 개수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개수 팔레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수 팔레트에 보시면은 블록의 이름을 리스트로 파악할 수 있고 이 블록이 몇 개 있는지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항목을 체크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표를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항목을 클릭을 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이라이트 돼서 어떤 블록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는 이 도구 막대를 통해서 하나씩 블록을 줌인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모두를 종료하고 싶으면 초록색 체크박스 클릭하고 나가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블록뿐만 아니라 선이나 원 같은 경우는 객체를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개수 아이콘을 클릭해서도 수량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네, 뷰 탭의 개수, 명령어는 count list고요. 개수를 클릭을 하면 리스트를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수량도 파악하실 수 있고요. 노란 각 클릭하면 어떤 블록인지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노란색 오류 표시를 클릭을 하면 지금 겹치는 객체 클릭을 하면 그 부분으로 확대가 되고요. 겹치는 객체를 이동을 하면 오류 표시는 사라집니다. 리스트로 다시 돌아가셔서 다른 오류를 보면은 분해된 블록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리스트로 다시 돌아가서 좌측 상단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리스트를 추출을 할 블록을 선택할 수 있고요. 삽입을 클릭을 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면 데이터 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의자가 66개로 나와 있는데요. 수량이 변하면 그 도면 안에 포함된 블록의 수량이 변하면 팔레트에서도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블록을 몇 개 복사를 해 볼게요. 복사를 하고 나면 바로 지금 69개로 변경이 됐죠. 표는 RE, 리젠 하고 나면 69개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도면 전체가 아닌 그 count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 도면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명령창에서도 개수를 파악하실 수 있고요. 도면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만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분리, 객체 분리 하고 나서 화면에 표시된 부분만 객수를 파악을 하실 수 있고요. 네, 파악이 끝나셨으면 분리, 분리 끝 하고 원상복구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일일이 블록의 개수를 셀 때 나올 수 있는 오류도 줄일 수 있고요. 아무래도 한눈에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표까지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 이전 버전의 경우 익스프레스 툴스의 bcount라는 명령을 통해서도 블록의 개수를 셀 수 있으니까요. 아직 신기능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추적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게 지금 web.autodesk.com에 접속한 화면이에요. 이게 마치 웹사이트에서 오토캐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데요. 보시면은 하단에 그리기, 주석, 수정의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기에서 보면 뭐 사각형, 라인, 원, 그리고 수정에서도 보면은 뭐 이동, 목깎기, 목따기, 연장, 뭐 트림 다 그 기본적인 제도 툴을 전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그 캐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PC에서도 웹을 통해서 오토캐드를 활용할 수 있게 지금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최근 그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무료로 배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계정 하나만 만드시면 오토데스크 웹 앱을, 오토캐드 웹 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웹 앱에 접속해서 보시면은 좌측에 보면은 이렇게 특성이나 도면층, 그리고 블록, 외부 첨조까지 웹상에서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추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추적은 우리가 도면 위에 그 반투명 트레싱지를 올리고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그것을 오토캐드에서 하는 것처럼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본은 그대로 안전성은 유지하면서 그 위에 표시되는 마크업은 별도로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내가 여기 수정해 주세요 라고 타인에게 그 정확한 위치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데스크탑에서 열었을 때 추적이라는 알람이 뜨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라는지 그 피드백을 보고 거기서 바로 수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추적의 피드백을 남기는 거는 웹이나 모바일에서 남길 수 있고요. 데스크탑에서 작성은 안 돼요. 웹이나 모바일에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은 좌측에 추적, 그리고 새 추적을 클릭을 하시고 도면층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원하는 부위에 가서 필요한 간단한 제도를 하시고요. 구름형 리비전을 클릭하고 어떻게 수정해달라 라고 메시지를 남겨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이패드에서 도면 작업을 할 수 있는 화면이에요. 네, 그리고 데스크탑에서 열면 좌측 하단에 이렇게 팔레트 알람이 나오고 팔레트를 표시를 하고 클릭을 하면 어느 부분에 어떤 그 메시지가 남겨졌는지 확인을 하고 이걸 반투명 상태로 놓고 작업을 바로 여기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수정 작업이 끝났으면은 추적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유인데요. 공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작업하는 이 도면의 현재 뷰 자체를 링크를 바로 생성을 해서 그 링크를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화면에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기 전용, 읽기 전용이랑 그리고 사본 편집 및 저장, 편집이랑 저장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링크를 복사를 해서 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본 그 파일을 공유하기가 좀 꺼려질 때 지금처럼 링크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고요. 링크를 전달받은 사람은 저 링크를 클릭을 하면 아까 이전에 추적에서 보셨던 그 웹 앱으로 접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로그인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그 대신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 로그인만 하시면은 아까 그 추적에서 보셨던 것처럼 도면을 확인을 하거나 권한이 있으면 거기서 검토하고 다운로드 받아주실 수 있어요. 도면 공유 같은 경우에 이 링크는 생성되고 7일 후에 만료가 되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클라이언트들에게 그 수시로 도면 검토를 받을 때 링크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공유하는 게 좀 편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PDF 내보내기까지 하지 않고 URL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부동 윈도우인데요. 이 기능은 보시면은 우리가 뭐 크롬이나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 창을 사용을 할 때도 이 탭을 하나씩 이렇게 뜯어서 이동을 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듀얼 모니터 사용할 때 양쪽에 띄워놓고 사용을 하는 것처럼 그동안 오토캐드가 이 기능을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진작 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면 탭을 잡아 끌어서 이 인스턴스 밖으로 꺼낼 수 있고요. 그래서 듀얼 모니터 사용하시는 분들이 양쪽에 보시려면 예전에는 오토캐드를 각각 개별로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하셨는데 지금은 탭을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떼어낸 탭은 다시 상단의 탭을 잡아 끌어서 안쪽으로 가면 자석처럼 착 달라붙게 윈도우 창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푸시 투 오토데스크 닥스인데요. 이 오토데스크 닥스는 우리가 이 모형 공간 말고 배치 탭에 있는 이 배치 탭에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오토데스크 닥스나 빔 360에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오토데스크 닥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구매를 하실 수는 없고요. AC 컬렉션 구매하시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시면은 닥스를 클릭을 하고 왼쪽에 배치가 보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내 배치뿐만 아니라 여기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다른 도면에 있는 배치까지도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그 시트 업로드를 하시면 한꺼번에 빔 360이나 닥스에 업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굳이 다른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내 클라우드 그 저장소에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다만 그 닥스나 빔 360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조금 적으셔서 이 부분은 그 많은 분들에게 그 체감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해외에서는 배치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 배치 부분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분야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일단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작 탭 재설계인데요. 그 오토데스크 제품에 대해 일관적인 시작 화면 제공을 위해서 시작 탭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지금 뒤에 있는 걸 보시면은 레빗의 시작 화면이고요. 오토캐드도 그에 맞게 그 일관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죠. 예전에 원래 여기 이렇게 엄청 크게 시작하기 있어서 그거 클릭하면은 도면 작업 공간으로 이동이 됐었잖아요. 지금은 여기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새 도면으로 가실 수 있고요.
우측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시트 세트를 열거나 또는 템플릿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새로운 기능이나 뭐 고객 지원, 커뮤니티 포럼 같은 게 있는데요. 여기서 다음 버전에 들어왔으면 하는 신기능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쪽 포럼에 그 문의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분들이 모형에서 일괄 출력하는 부분을 서드파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신기능으로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미국 프로그램이고 해외에서는 배치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이 아직 신기능으로 들어오진 않는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기능들도 요청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최근 탭에 보시면은 파일 유형이 나와 있고 컴퓨터 모양이랑 그다음에 제가 클라우드에 업로드 해 놓은 도면 같은 경우에는 구름 표시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제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어떤 경로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 저장 경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고정을 할 수 있는 아이콘이 생겼어요. 이 부분이 사용을 해보니까 고정시켜 놓는 게 생각보다 편리하더라고요. 좀 자주 사용하는 샘플 같은 경우에는 고정을 해 놓고 다른 도면 여러 가지를 열어도 아래쪽으로 밀려나지 않고 상단에 그대로 위치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뭐 해본 적 있으십니까? 라고 해서 여러 가지 팁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도움말이 많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유용한 팁 같은 것들을 저희에게 많이 노출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3D 그래픽 기술 미리 보기예요. 말 그대로 미리 보기라서 아직 그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그 최신 GPU, 다중코어 GPU 등을 전부 활용을 해서 이전 릴리즈보다 더 대규모의 도면을 원활하게 탐색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업데이트가 된 부분인데요. 근데 사실 그 CAD에서 3D 작업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이 부분도 이렇게 체감을 하는 부분은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 대규모 도면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해졌다라고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설치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더 안정적이고 빠른 설치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설치할 때 도대체 오류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로 다양한 오류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정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설치 클릭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되는 걸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원래 예전에는 이 부분에서 이 한글판일 경우에 익스프레스 툴이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확장을 하고 체크를 해야 설치가 됐었는데 22버전부터는 그 익스프레스 툴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게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 부분이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설치가 우리가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설치하는 그 사이트에 보면은 내가 오토캐드뿐만 아니라 3ds max까지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두 가지 제품, 두 가지 이상 제품을 체크를 해서 배치 형태의 파일을 만들어서 배치로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22버전은 지원 운영체제가 윈도우 10입니다. 그 아래 뭐 8.1이나 윈도우 7에서는 지원되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8.1 지원이 종료가 되고 나서 21버전까지는 지원이 됐는데요. 22버전부터는 윈도우 10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뭐 이걸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운영체제가 자꾸 단종이 되고 있고 또 최신 버전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 운영체제에 맞게 새로 개발되는 제품들도 해당 최신 버전 운영체제 기준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종되는 운영체제들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21버전 이하 버전 같은 21버전 같은 경우는 뭐 윈도우 10, 8.1, 윈도우 7 다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2016 버전 이상 사용하실 수 있어요. 2016에 서비스 팩 1 설치한 버전 이상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2017에서 2022 버전의 주요 신기능을 한번 모아 보았어요. 보시면은 2022 버전의 추적, 블록의 수량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추적과 공유, 개수, 푸시 투 덕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구글 그 드롭박스나 다른 클라우드 솔루션을 사용하실 경우에 도면 사용 내역, 누가 언제 수정을 했는지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DWG 비교와 외부 참조 비교, 이 도면 비교하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예전에는 복사 겹쳐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은 변경된 부분은 뭐 초록색, 삭제된 부분은 빨간색 이렇게 색상으로 보기 쉽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블록 팔레트는 블록만 따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PDF를 도면 객체로 가져오는 PDF 가져오기 등등 다양한 신기능이 들어왔습니다. 네, 오토캐드를 구매를 하시면 7가지 툴셋을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메케니컬, 아키텍처, 일렉트리컬, MEP, 플랜트 3D, 맵 3D, 그리고 레스터 디자인 이 7가지 툴셋을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툴셋이라고 하면 마치 그 오토캐드 애드인 데서 활용을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각각 개별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키텍처랑 메케니컬을 설치를 했고요. 좀 더 그 분야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보면 먼저 아키텍처 툴셋인데요. 아키텍처 툴셋 같은 경우에는 벽이나 뭐 계단,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메뉴나 이게 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인면을 바로 추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석 탭에 보면 각종 주석 치수와 일람표 인출선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은 그 기둥 그리드의 간격을 미리 표시를 했고 이것을 아키텍처 객체로 변경을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드에서 사용자 그리드 변환에 클릭을 하시고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하단에서 그리드의 길이와 기존 라인을 지울 건지를 선택하고 엔터하면 바로 이렇게 기둥 그리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레벨을 한번 레이블을 편집을 해 볼게요. 진행될 순서대로 클릭을 하고 하단에 버블에 들어갈 내용 X1이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입력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되고 좌측 그 가로축도 Y1이라고 입력을 하면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벽 도구를 입력을 해서 벽을 작성을 할 텐데요. 기본 캐드에서는 라인을 옵셋해서 그리거나 트림하는 과정 없이 벽을 이용을 해서 그릴 수 있고 벽의 유형도 수정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문 도구를 이용을 해서 가져다 대면 바로 벽을 인식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해서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면선은 자를 인면의 그 기준을 클릭을 하면 나서 바로 한 번만 클릭을 하면 인면이 자동으로 추출이 돼요. 그리고 평면이 변경이 되었을 때 인면을 선택을 하고 갱신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변경된 평면을 반영을 바로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치수도 한번 뽑아보면 벽을 클릭하고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면은 벽을 인식한 AC 치수가 바로 작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도면층을 만들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도면층이 작성이 되고요. 레이어 창에 들어가서 봐도 선 가중치도 적당한 그 굵기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키텍처가 2D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벽을 입력을 할 때 높이값까지 가지고 있는 3D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인식을 해서 인면이나 단면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건축을 하시는 분들께 사실 가장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은 레빗이고요. 그런데 CAD에서 레빗으로 가시는 걸 사실 권장을 드리고, 근데 사실 지금 현재 CAD가 아니고 LT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3D로 넘어가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나는 LT로도 뭐 내가 할 수 있는 작업 다 할 수 있다,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솔루션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그 다른 솔루션들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케니컬 툴셋 같은 경우도 아키텍처 툴셋처럼 그 자동화된 치수, 스마트 치수라는 기능으로 치수를 좀 더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고요. 상세도를 추출을 했을 때 원본 객체가 변경이 되면은 그 뽑아놓은 상세도 부분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리컬 툴셋 같은 경우도 오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구성 요소나 와이어, 재료, 명세서 등이 포함된 그 종합적인 프로젝트 보고서도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툴셋에 대한 자료가 더 필요하시면 설문조사란에 원하는 그 툴셋의 제안서나 자료를 요청하시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션 1이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오토캐드 2022 신기능 중 블록의 형상이나 수량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이 기능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그 가장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블록의 형상과 수량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이 기능의 이름은, 네, 정답은 개수입니다. 네, 다음 두고두고 유용한 오토캐드 팁 소개해 드릴게요. 익스프레스 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유튜브 오토데스크 채널에 캐드 채널,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시즌 9에서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에 좀 더 추가 내용이나 좀 더 궁금하시다면 그 캐드 채널 시즌 9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툴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치 과정에서 이렇게 아래쪽을 확장을 하고 그 안에서 체크를 해야 설치가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셨으면은 제어판을 통해서 다시 설치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의 기능을 확장하는 생산성 도구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자나 블록, 해치 등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슈퍼 해치인데요. 말 그대로 슈퍼 해치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보시면은 이미지로 해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기본 이미지로 타일 형태로 해치를 채워줄 수도 있고, 블록은 내가 원하는 해치 패턴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원하는 패턴의 유닛 하나를 만들어서 블록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블록으로 이렇게 그 타일 형태로 바닥에 채워주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이 블록을 하나의 유닛으로 해치 패턴을 채워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참조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을 뭐 W 블록으로 외부에 저장해 놓은 게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블록으로도 해치 작업을 하실 수 있고, 와이프아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가리기 객체라고 해서 와이프아웃을 입력을 하고 지금처럼 해치 위에 올라와 있는 객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기 순서를 맨 앞으로 이동을 해서 진행을 하죠. 그런데 와이프아웃 같은 경우에 폴리선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영역 같은 경우는 다 일일이 따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이 와이프아웃을 선택을 하고 영역 안쪽을 클릭을 해주면 가리기 객체가 그 영역을 인식을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채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배경에 이렇게 객체가 있어도 상단에서 이동을 했을 때 전혀 뭐 트림을 해야 됐다거나 다른 문제 없이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는 클립핏이라는 명령인데요. 명령의 위치는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 참조를 그 원의 형태로 자르고 싶을 때 그 사각형의 각을 많이 줘서 마치 원인 것처럼 만들어서 외부 참조를 잘랐을 텐데요. 원을 그리고 나서 클립핏을 하고 그 원의 경계 클릭, 외부 참조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잘라주실 수 있고요. 외부 참조뿐만 아니라 블록이나 이미지 등도 지금 잘라주실 수 있고, 이렇게 첫 번째 이미지처럼 다양한 형태도 외부 참조를 잘라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X 트림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트림을 할 때 튀어나가 있는 객체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삭제를 할 텐데, X 트림 같은 경우에는 경계를 선택을 하면 그 경계의 바깥쪽과 안쪽만 선택을 해주면 경계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트림이 쭉 진행이 돼요. 그래서 상세도 작업하실 때 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X트림 입력, 경계 선택, 바깥쪽을 선택하면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 남아있는 객체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줄게요. 다시 X트림하고 경계 선택, 이번에는 안쪽을 선택을 하고 남아있는 객체는 삭제해 줄 수 있어요. 경계에 블록이 있다면 이전에 했던 클립핏 명령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잘라줄 수 있겠죠. 그러면 상세도 작업할 때 각각 클릭해서 지우는 게 아니라 X 트림을 활용을 해서 한 번에 일괄 트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nCopy인데요. nCopy 명령의 위치는 여기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외부 참조된 도면 안에 있는 객체가 지금 내 도면에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외부 참조를 열어서 거기서 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 오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셨을 텐데, 외부 참조에서 그 작업 중에 nCopy, 엔터, 외부 참조 객체 클릭하고 나면 바로 내 도면에 그 지정할 위치를 입력을 해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간단하게 외부 참조에 있는 객체를 내 도면으로 가져와 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브레이크 라인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이미지처럼 이 기호가 들어있는 브레이크 라인을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 있는데요. 클릭, 클릭, 클릭 3번만 클릭을 해주면 지금 이런 브레이크 라인 파단선 형태가 나오고요. 이미지에서도 보시면은 이 부분을 클릭, 클릭, 클릭 해서 작성을 하실 수 있고, 얼마나 튀어나갈지 블록의 사이즈 같은 경우도 조절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나타나는 블록 같은 경우도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주실 수 있고, 응용을 해서 다양한 형태도 작성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다음은 버스트 명령인데요. 익스프레스 툴 가장 첫 번째 크게 있는 아이콘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속성 블록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속성 블록을 그냥 분해를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속성 값이 지금처럼 다 사라지게 분해가 되죠. 그랬을 때 이렇게 말고 속성을 유지하면서 분해를 하시려면 그 버스트 명령을 입력을 하고 객체를 선택을 하시면 속성 값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분해가 되고요. 더블 클릭해서 내부에 있는 이 속성 값도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명령어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문자와 관련된 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오토 넘버라는 부분인데요. 오토 넘버는 지금 명령어는 T 카운트고요. 문자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앞에 자동으로 그 숫자가 증분되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부터 1씩 증가해라 라고 한다면은 1부터 1, 2, 3, 4가 앞부분에 추가가 되고요. 뒤에도 추가할 수 있고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부터 10씩 추가를 해라, 증가를 하면서 추가해라 라고 하고 꼬릿말로 추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100, 110, 120, 130 순서대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T서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자 주위에 원을 입력하거나 사각형, 그다음에 슬롯 형태를 입력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그 유사 선택으로 만약에 문자를 전부 선택한 다음에 그 주변에 원을 한꺼번에 입력을 해 주실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토 넘버 선택, 객체를 선택하고 Y축을 기준으로 하겠다. 앞에 하면은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자동으로 들어갔고, 이번에는 100부터 10까지 뒤에 추가하겠다 하신다면은 100, 110, 120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뒤에 말씀드린 그 문자 주위에 원이나 슬롯, 사각형의 형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들어가게 입력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간격이나 사이즈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문자 크기에 따라서 각 도면의 이 주변에 있는 이 도형의 크기를 다르게 할 건지 일관적으로 할 건지도 조절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토데스크 앱 스토어인데요. 우리가 휴대폰에 어플을 추가해서 다양한 기능을 활용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토캐드에서도 그 오토데스크 앱 스토어를 통해서 어플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무료 앱도 있고 유료 앱도 있는데요. 무료 앱 중에 인기가 많은 앱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료 앱이라고 해도 되게 좋은 기능을 제공하는 그 앱들이 많아서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앱스토어에서 무료 앱을 받으신 다음에 보시면은 캐드 상단에 애드인 탭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텐데 앱스토어에서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추가된 앱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중에 가장 무료 앱 중에 인기가 많은 퍼지와 배치 퍼지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드로잉 퍼지라는 그 앱인데요. 드로잉 퍼지 같은 경우에는 캐드 안에도 퍼지, PU 명령을 입력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드로잉 퍼지로 진행을 했을 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쓸모없는 데이터들의 퍼지가 조금 더 깔끔하게 잘 되고 기존 용량과 그 다음에 퍼지한 후의 용량을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어떠한 객체가 얼마큼 그 삭제가 됐는지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내가 도면을 열어서 그 안에서 PU 명령을 실행을 해야만 진행이 됐는데 배치 퍼지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내가 굳이 열지 않아도 나의 그 PC에 저장되어 있는 도면을 선택하거나 또는 폴더 단위로 선택을 해서 그 폴더에 있는 그 도면을 일괄적으로 퍼지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퍼지한 도면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뒤에 꼬리말을 추가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대신 그 블록 같은 경우에 미리 사용하지 않는 블록 넣어놨을 때 퍼지했을 때 삭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블록을 미리 넣어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퍼지와 배치 퍼지 활용하셔서 한꺼번에 쓸모없는 데이터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인크리먼트라고 해서 아까 익스프레스 툴에 있는 것처럼 숫자를 증분해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원하는 위치에 그냥 클릭하면서 숫자가 증분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문자로도 증분을 하실 수 있고 소문자로도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증분이 돼요. 그리고 이 숫자로 진행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좌표를 명령창에 입력하시면은 그 입력한 좌표대로 숫자가 증분이 되면서 작성이 되기도 할 수 있고요. 여기 메뉴 창을 한번 보시면은 숫자, 그리고 영어 대문자, 소문자, 16진법, 그리고 로마 숫자까지 체크해서 입력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1부터 1씩 증가할 거냐 아니면 뭐 10부터 10씩 뭐 10, 20, 30, 40 이렇게 증가를 할 거냐를 이 부분에서 조절을 해 주실 수 있고요.
그 앞에 접두어를 붙이거나 또는 전미어, 꼬릿말을 붙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A-1, 뭐 A-1, B-1, C-1 이렇게 뒷부분에도 문자를 추가해 주실 수 있고요. 또는 A1, A2, A3, A4 이렇게 증분해 가면서 작성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면 안에 혹시 속성 블록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속성 블록도 여기 이 창에서 선택을 하셔서 앞에 보시면 어트리뷰트라고 있는데요. 어트리뷰트에서 속성 블록을 선택을 하시면 그 안에 있는 속성 값도 증분을 하면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MOFF 셋 멀티 옵셋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간격을 입력을 해야 할 때 그 간격을 미리 하나 그 프리셋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객체를 선택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오브젝트 전체가 옵셋이 되게 해 놓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유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간격을 여기에 리스트 형태로 보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2, 4, 6, 8의 유형, 뭐 3, 7, 10의 유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그 다양한 값의 옵셋을 한꺼번에 진행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토탈 랭스라고 해서 그 내 도면 안에 있는 선과 호, 폴리선 그리고 원의 그 전체 총 합을 구할 수 있는 건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라인만 체크하거나 또는 라인과 서클 또는 라인과 아크를 선택을 해서 객체를 쭉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면 여기에 체크한 항목만 그 길이의 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인만 구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라인만 체크해서 쭉 선택하시면 되고 라인과 아크가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라인과 아크 선택해서 전체 드래그 하면은 라인과 아크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키텍처 툴셋에서는 자동으로 기둥 그리드가 나왔었는데요. 만약에 아키텍처 툴셋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오토캐드 사용하시면서 이런 그리드 라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그리드 라인 그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먼저 기준이 되는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사각형의 양쪽 끝을 클릭 하면 이렇게 라인과 버블이 자동으로 그려져요. 클릭 하고 클릭해서 그리는 순서대로 이 버블에 들어가는 숫자가 양쪽에 그 정확하게 입력이 되고요. 안에 숫자를 입력을 할지 또는 그 영문을 입력을 할지도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문자의 크기와 이 버블의 크기도 조절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튀어나가게 작성을 할지도 본인이 직접 지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퀴즈. 두구두구. 두 번째 퀴즈는 보너스 툴이라는 이름으로 R14 버전부터 제공된 오토캐드의 기능을 확장하는 생산성 도구는 무엇일까요? 영어 전체를 잘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은 영어 끝에 잘 끝까지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보너스 툴이라는 이름으로 R14 버전부터 제공된 오토캐드 기능을 확장하는 생산성 도구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죠? 네, 정답은 익스프레스 툴스입니다. 보너스 툴답게 정말 그
마치 보너스 받는 기분의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혹시 지금 체크 안 하셨다면 제어판 프로그램 제거 삭제 들어가셔서 익스프레스 툴 체크해서 다시 설치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익스프레스 툴과 앱스토어에 있는 앱 같은 경우에는 LT는 그 외부 응용 프로그램이나 서드파티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쉽지만 LT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오토캐드 사용자분들께서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캐드 채널에 가서 보시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익스프레스 툴과 앱스토어 내용이지만 그 외에 전반적인 오토캐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팁들을 많이 업로드를 해 놓았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캐드 채널을 보면 인기 있는 영상들을 보면은 지금 배치에 관한 영상이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실무에서 배치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배치에 관련된 그 자료나 뭐 다른 컨텐츠들이 많이 없어서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배치에 대한 내용을 올렸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배치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그 객체의 참 스케일 변경을 할 때 내가 그 비율은 그대로 두면서 원하는 길이의 값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는 그 참조 R을 활용하는 영상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이 팁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션 1에서 우리가 신기능부터 한번 알아봤죠. 개수, 그리고 추적, 공유, 부동 윈도우 등의 편리한 새로운 기능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산업군별로 특화된 전문화된 툴셋, 영상으로는 아키텍처를 보여드렸지만 메케니컬이나 일렉트리컬, 플랜트 P&ID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랜트 3D까지 다양한 전문화 툴셋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산성 도구로 가득 찬 익스프레스 툴스도 설명을 드렸고, 오토캐드에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듯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오토데스크 앱 스토어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미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 잘 기억하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질문 남겨주신 거 있으면은 지금 이제 Q&A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된다고 또 남겨주셨네요. 네. 문자 스타일 수정할 때 전체 선택 후 글꼴 변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맞아요. 문자를 우리가 열었을 때 스타일이 누락되어 있으면 물음표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단일행 문자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에서 변경하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는데 다중 문자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스타일을 변경을 해도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자 스타일을 한꺼번에 바꿔주는 리습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문자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하고 유사 선택하면 문자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선택이 쫙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특성 창에서 문자 스타일을 변경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진 꿀팁 자료들의 링크 제가 오늘 발표 자료 전달 드릴 때 거기에
해당하는 영상의 링크를 같이 넣어서 전달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전 버전을 도입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며 운영상 비용 절감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전 버전 도입. 이전 버전. 왜 최신 버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전 버전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일단은 이전 버전이라고 하는 이번 버전. 죄송해요. 잘못 봤어요. 어쩐지. 네, 이번 버전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하는 운영체제를 확인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기간별로 라이센스를 구매를 할 수 있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 맞춰서 대형 프로젝트 있을 때는 그 기간만 월별이나 분기별로 구매를 하셔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활용을 할 때도 각각의 PC마다 CAD를 설치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확인만 필요할 때는 오토캐드 웹앱을 통해서 간단한 편집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오토캐드의 간단한 대체제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겹치는 부분도 카운트 리스트로 확인해서 수량 파악이 용이하겠다고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신기능 중에 GPU 등 성능 향상에 관련된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3D 기술 미리 보기 그걸로 좀 대용량 파일을 핸들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원활하게 업데이트가 되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미리 보기이기 때문에 아예 완성된 기술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블록의 분해 오류는 아닌데, 맞아요. 그대로 두고 저 느낌표를 없앨 수 없냐라고 하셨는데, 느낌표를 없앨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버전 클라우드 저장소 연결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연결 가능합니다. 드랍박스, 원드라이브, 박스, 등등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노트북에 저장하지 않고 전부 다 드랍박스에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토캐드를 활용을 할 때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편한 것은 휴대폰이 마치 내 컴퓨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외부에 가서도 내 도면이나 모든 게 이 휴대폰 안에 있는 또 드랍박스 앱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오토캐드 앱을 열었을 때도 드랍박스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을 굳이 여기저기 옮기지 않고 하나의 클라우드 저장소에만 저장을 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좀 편리한 부분이에요. 신기능 중에서 실무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동 윈도우 창을 찢어서 낼 수 있다는 것, 듀얼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은 블록 개수를 바로 셀 수 있고 내 도면에 표까지 삽입이 된다는 거. 사실 수량 파악은 익스프레스 툴의 빅카운트로도 파악할 수 있어가지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표까지 삽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LT 버전에서도 제공되는 기능들인가요? 네, 방금 말씀드린 기능들은 LT 버전에서도 제공이 되고 다만 익스프레스 툴이나 앱스토어의 앱 설치 같은 경우에는 LT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현재 오토캐드 2012를 활용을 해서 도면 설계 및 3D 모델링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토캐드 2011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를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면 기능, 성능 등 무엇 때문인지와 2022의 신기능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2012 버전이 그 2011년도에 나온 제품이죠. 지금 10년 전에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성능 면에서는 확실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보안 측면에서도 많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내가 좋은 PC를 사용하고 있을 때 그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PDF 객체를 도면 객체로 가져오는 새로운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도면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확실히 작업을 하실 때 이런 미묘한 부분들이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피로도를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2012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윈도우 7 XP에서밖에 지원이 안 될 거예요. 이게 윈도우 10에서는 지원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운영체제 때문에라도 이게 상당히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2012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그 운영체제와 이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있는 .NET 프레임워크 버전도 2012 버전이 사용하는 버전이 다르고요. 윈도우 10을 지금 대다수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10에서 제공하는 .NET 프레임워크의 기능이 또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윈도우 10에서 2012 버전 설치를 하셨다 하더라도 다양한 오류가 발생이 될 수 있고 퍼포먼스 이슈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운영체제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다양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7 버전부터 22 버전까지 신기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도 업그레이드 할 이유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2 신기능 활용도는 사실 그 이번에 들어온 신기능의 막 혁신 막 이런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신기능 때문에 2022 버전을 구매해야 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모바일 앱에서 도면 파일 크기와 저장 공간, 지금 무료로 오토데스크 계정만 만드시면 5기가 사용하실 수 있고요. 멤버십 고객분들은 25기가의 용량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은 그 설문조사란에 입력을 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그 아이패드나 휴대폰이 있다면 웹에서 바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트레이스란 말은 추적이 아닌 투명막 위에 겹쳐 그린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그 직독, 직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이 트레이스를 추적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 트레이싱지를 올려놓고 거기에 그 코멘트를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다양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그리고 또 이제 맛있는 점심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캐드에서 드리고 싶은 팁이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많이 남겨주시고요. 귀한 시간 내셔서 오늘 여기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그 LTE를 사용하시는데 캐드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거나 다양한 요청 사항이 있다 또는 우리 회사 오셔서 우리 사장님을 같이 좀 설득해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와 함께 제가 방문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요청 사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